여야 극한 대립으로 내년 예산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서는 힘을 모았습니다. 네, 국회 산자회에 여야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한 분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도 자주 다니시고요. 예, 예. 네. 오늘 저희가 이제 IRA, 네. 우리 의원 외교죠, 국회 외교를 어떻게 하셨는지 듣기 위해서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모셨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기 네.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이 이제 처음으로 그것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오면서 뉴스 들었는데요. 예견됐던 일인 것 같습니다. 계획됐던 절차인 것 같고, 다만 지금 국민 많은 분들이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또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이런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경제도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네. 국정 안정이 필요한 시절에 또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너무 야당을 몰아세워서 정치적 다른 계획이 있는지 의심이 있는 만큼 검찰이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많은 의원들 또 국민들 시각일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정확한 소환 날짜 지금 나오지 않은 예, 상황인데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물어봐야겠는데요. 근데 응하지 않을 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응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요. 네, 네. 또 야당에 대해서 부당한 기획 수사, 몰아가기 수사, 또 혐의 사실을 조금 가공해서 공포하는 그런 이른바 그런 언론 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상당한 저항과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네. 네, 이제 이 사건 말고도 뭐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등 여러 사건이 이제 걸려 있고 또 소환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 어쨌건 당 대표가 계속 검찰에 나가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 큰 정치적인 부담인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금 집권 세력들이 노리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한 혐의 사실에 대한 수사라고 볼 수가 없는 면이 있죠. 지금 이 수사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는 알만한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누굽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기회 있을 때 이야기하실 때. 당 내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소환 날짜까지 이제 소환 통보까지 나온 상황이면 현실화돼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을 위해서 좀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아직 조사도 안 이루어졌고 조사 내용도 모르고 또 그게 검찰이 내놓은 증거나 여러 가지 혐의 입증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상황도 아닌데 그런 예단적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이르다. 재판부 판단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그런 건가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일각에서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내후년 총선 때까지 끊임없이 야당을 괴롭히기 이 작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만큼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김한정 의원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부속실장 제1부속실장을 지냈었던 DJ계 출신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으셨던, 그 이후 이제 친문계로 분류되기도 했었던 분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으로요. 당내에서 이제 의원들 만나시면 어떤 얘기들, 이제 뭐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얘기들 주로 많이 하십니까? 걱정을 하죠. 특히 이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이 수사인데 네.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제일 곤혹스럽고 괴로운 사람은 이재명 대표 본인일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기회가 있었을 때 이재명 대표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는
선거 전략적으로도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했지만 이제는 민주당의 이재명이다. 당을 위해서 또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이 상황들이 복잡합니다. 이 사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첩첩산중 이런 상황인데 검찰도 검찰권을 좀 뭐라 그럴까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부르는 식의 그것이 아니라 좀 정말 불러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은 좀 성숙시켜서 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가 아닌가. 또 그럴 때 검찰도 뭐랄까 기획수사, 공정수사, 몰아가기 수사,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는 그런 비판을 덜 받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미국 다녀오신 얘기를 좀 네. 여쭙겠습니다.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네요. 예,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셔서. 아니요, 미국 사정이 지금 우리 밝을 사정이 아닙니다. 인플루엔자 감축법 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 산자위 여야 의원들이 의교탑해서 같이 다녀온 거잖아요. 예. 거기서 상한 의원들하고 얘기 많이 하셨다고 그러던데 미국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미국 분위기가 우리한테 거의 호의적이지만 이 문제에 한해서는 진전은 없습니다. 네. 우리는 특히 통상 외교, 우리 경제 국익에 관해서는 미국도 아주 냉정하고 하나의 양보도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 좀 고칠 부분이 있다라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예. 대통령 만났을 때 언급하고 해서 뭔가 좀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이 보완되는 건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군요. 글쎄요, 지금 속단 예단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요, 우리 한국 자동차 업계를 위한 그런 긍정적이고 또 개선적 조치는 현재로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이 냉정한 판단입니다. 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 예. IRA법, 인플레 감축법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신의 한 수입니다. 정치적 업적이고 또 종합 패키지입니다. 네, 네. 자동차 문제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의료 보장, 약가, 그 다음에 한편으로 또 이 많은 이런 기후 대응을 위한 지출을 목표가 또 중국 견제에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도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이미 통과된 법을 네. 지금 개정을 하려면 미국 의회를 움직여야 되는데 예. 아시다시피 하원은 1월 1일부로 공화당 지배로 넘어갑니다. 공화당 예, 예. 지배로 넘어간다면 하원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개정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좀 어렵다 하는 게 냉정한 현실이고요. 예, 예. 상원은 도리어 한석을 더 늘려서 민주당이 상원을 더 확고히 지배하게 됐습니다. 의회로 보거나 백악관으로 보거나 현재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의 개선된 법 개정이나 예. 또 그에 부응하는 하위 규정 개정들이 쉽지 않다, 녹록치 않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올해 안에 법 개정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시행령도 녹록지 않다고 하신 건데 우리가 그럼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거 있는 건가요? 예, 지난 12월 초에 제가 워싱턴 방미했을 때 안덕근 통상본부장과 같이 갔습니다. 네, 네. 우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차원에서는 피해를 줄이는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동안 전기차 시장에 무섭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작년 올해까지 점유율 9%를 넘어섰어요.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는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이 부분이 지금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우선 비슷한 가격대보다 한국 차가 1,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덜 받게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네. 1,000만 원이 비싼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미국 소비자들한테. 네. 그런 부분에서 현재 규정이
크게 법 개정이 어렵다 했을 때 그럼 차선책이 뭐냐. 네, 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배터리 규정이 네, 네. 지금 두 가지입니다. 7,500불 500달러 보조금 중에 절반은 미국과 우호적 FTA 나라에서만 만드는 광물을 써라. 네, 네. 지금 대부분의 그 니켈이나 또 리튬 같은 중요 광물들이 중국에서 처리됩니다. 네. 7, 80% 이상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예. 거기 쓰지 않는 조건으로 점차적으로 단계적이기입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규정들을 좀 완화할 소지가 있지 않냐. 네, 네. 왜냐하면은 그 중국산 배터리도 미국 차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로는 상용차, 렌트카나 리스카나 이런 네.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규정이 조금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법안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면 우리 한국 차도 미국 생산이 아니더라도 수출분도 렌트카나 리스로 판매할 경우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또 현대 입장에서는 미국에 지금 공장을 빨리 지어서 보조금 혜택 차별 배제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네. 최소 2, 3년 걸립니다. 예. 2, 3년 동안 사실 그 손실을 줄여내고 미국 마켓 쉐어 그 판매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네, 네. 이걸 지금 GM이나 포드 미국 회사들이 지금 치고 들어온 겁니다. 미국 시장에 전기차 시장 한국 차한테 함부로 안 내주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생산 공장을 빨리 짓도록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지금 협상을 중인데 그 세 가지 어느 것도 지금 구체적 진전이 없어요. 네, 문제는 네. 맨친 상원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아주 초강경파인데 네, 네. 현대에서 아니 이런 식으로 차별 조치가 계속 유지가 되고 한국차에 대해서 이렇게 마켓 미국 시장 접근을 이렇게 막을 경우에는 우리도 투자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 꼼수다 하면서 도리어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조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냉정히 봐야 됩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 미국의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네. 같이 간 것 자체가 미국도 의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큰 메시지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야가 같이 갔다는 의미는 우리 그 국민적 관심과 또 우려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고요. 미 의회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렇다면 개정이나 또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 우려를 정확하게 전달할 이유도 필요도 있었고요. 미국 우리가 접촉한 상하원 의원들이 상당히 이 관련 유력 의원들이었는데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요. 네, 네. 워싱턴의 시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미국 의회 의원들의 관심이 지금 현대차의 피해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예. 그러나 걱정은 같이 해주고 또 그런 부분에서 선의의 화답은 받았지만 네. 액션으로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지금 무리고요, 당장은. 네, 네. 그분들도 지금 12월에 지금 미국 의회가 지금 하원이 지금 교체기입니다. 아주 뭐 집기를 복도에서 내놓은 상태의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된다. 네, 네. 꾸준히 앞으로도 특히 FTA 위반에 대해서는 미국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미국도 전혀 뜻한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사적으로 우회적으로 이 IRA법이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네. 하는 식의 변명 아닌 화답들을 하는 것을 봐서는 앞으로 끊임없이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집중적으로 의회 얘기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도 하여간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게 사실은 왜 IRA를 미리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라고 야당이 비판도 했었던 문제고 책임도 결국 이제 지금 정부 여당에 있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열심히 해야지 뭐 그런 마음도 드실 수 있었을 텐데 야당 의원이 거기까지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거고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
정치를 배웠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할 때 초당 외교, 야당 외교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 당시는 야당이 무슨 외교를 합니까? 네, 네. 그리고 초당적 협력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전두환 시절이었고 또 민주화 이행기였는데 저는 우리 지금 이 국가적 어려움들은 지금 20년 전 외환위기에 비견할 바 아닌 상당히 중요한 우리는 고비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질서가. 네, 네. 미국도 보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자국 중심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동맹 존중을 하고 있지만 경제 이익, 국가 이익에 한해서는 미국 우선입니다. 예. 네, 네. 우리가 지금 안보 동맹으로서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미국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동북아의 질서,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미국의 필수 전략 물자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 같이 동시에 봐서 우리도 국익 외교를 이제 좀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부가 야당을 활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야당을 활용하려면은 지금같이 이런 정치 대립들을 불필요한 정치 대립들을 줄여야 됩니다. 네, 좀 네.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 국회를 무시하고 또 야당 대표나 뭐 하여튼 소위 사정정국 공안 통치 형식의 정치 리더십으로서는 국민적 지지를 모아내고 다가오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충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더 붙인다면 20년 전 외환위기가 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하시는 걸 한번 보십시오. 당시 보수적 인사를 경제 강요로 대거 채용했습니다. 정적을 용서하고 석방시키고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만나서 노조와 진심 어린 대화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의 아픔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서 공감과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IT 지금 인프라를 깔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디지털 혁명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 혁명의 기초를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거든요. 네. 좀 이번 정부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네. 예. 지금 속보 한 가지가 전해져서요. 이 내용부터 좀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BI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 소속 가수 YG 소속 가수인 BI의 마약 수사가 이제 진행되는데 또 다른 연습생 출신 그 YG의 소속 가수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니까 그 연습생 출신 가수한테 진술하지 못하도록 무마했다라는 혐의를 받아왔고 그래서 재판이 진행돼 왔었는데 양현석 YG 전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요. 판결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고 판결 이유는 들어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초당 외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초당적 협력이 안 되는 지금 분야 중에 하나가 예산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데드라인을 여러 번 넘기고 최후 통첩 시간까지 받은 그런 상황인데 여야가 지금 뭐 합의점을 찾으려면 어떤 부분에서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인세 인하고 네. 또 하나는 경찰국하고 법무부 예산, 인사검증단인데 여당 지도자들이 뭐 5억밖에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발목을 잡느냐, 또 법인세는 낮춰줘야 경제 도움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경청할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지금 경찰국이 대한민국 예산 경제 위기 극복보다 더 중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법무부 인사검증단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안기부에 가까운 그런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과 많은 언론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거냐.
그래서 이거는 5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용인하게 될 때 앞으로 경찰의 정치 중립 또 법무부의 안기 부활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불식을 해야 됩니다. 불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회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네, 네. 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면 되는데 예산부터 내놔라. 그러면 용인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 문제이고요. 법인세 인하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세 인하 자체가 부자 감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특히 투자 일자리를 늘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인하했지 않습니까? 기업 투자 늘었습니까? 고용 일자리 늘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건 그 한편으로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TSMC는 줄이는데 왜 삼성은 저 반도체 세금 안 줄여주냐?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다릅니다. TSMC는 반도체에 올인하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35%밖에 안 됩니다. 60%가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너무 높지 않냐? 그것도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고 또 실효세, 실제로 내는 세금을 따지고 보면요. 프랑스, 일본, 독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이태리.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여야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문제는 대통령께서 딱 틀어지고 예, 안 된다 해버리니까 국회가 스톱됐습니다. 네. 의장께서 중재안을 냈고 내일 2시에 무조건 소집해서 처리하겠다 네. 한 만큼 예. 막판 타결 예.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하신 경찰국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뭐 예산을 좀 깎자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해준다는 거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거 대선 불복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새 있거든요. 정부가 추진하는 좋은 일이라면 우리가 박수치고 지지해줘야죠. 아니지 않습니다. 거꾸로 가는 방향이 경찰 중립화 문제 때문에 경찰 많은 일선의 경찰들이 올해 많이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걸 고집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고집할 게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또 정부 여당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좀 생각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게 아주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고 모든 것보다 그것 안 되면 안 되는 국정을 운영을 못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 정부가 발의한 법안 70건을 지금 다수당이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았고 예컨대 아까 반도체도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특별법안 같은 것도 세제 혜택 같은 부분은 지금 야당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은 초당적으로 협조를 해야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거든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70%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산업자원통상 또 중소기업 부분인데 아주 여야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법안도 제가 중재안을 내서 이번에 통과시켰고요. 네. 조세 특례 부분은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왜 세제가 문제가 되냐면 특례 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줍니다. 세수가 주면은 복지가 줄고 중소기업 줄고 중소상공인 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 없이 마치 야당이 발목 잡기나 하고 경제는 배관시하고 기업에 대해서도 적대적이고 맨날 노조 편만 든다. 이런 프레임 가지고 국정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에게 IRA 관련해서 초당적인 훈훈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모셨고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